눈으로 듣고 귀로 보는 우연히 준 어떤 또 선물이랄까요? 정말 그 이상의 대사대로 난 재능이 없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다른 걸 해야 되나? 그 영화의 나도 나의 일부고 그리고 내가 했던 거구나. BTV 이동진의 파이어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네, 요즘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활약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요. 더군다나 아주 멋진 영화로 돌아오셨습니다. 보는 제가 다 뿌듯할 정도인데요. 심은경 배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또 오늘부터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네. 먼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다 영광입니다. 네. 사실은 저는 계속 일본에서 계시면서 한국에 가끔씩 이렇게 오시는 줄 알았는데 네. 계속 한국에 계셨었다고요? 제가 지금 드라마 촬영 중이어가지고 계속 네. 한국에 있고요. 일본을 오히려 일 있을 때만 지금 다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야케시오 감독의 여행과 나날, 이제 막 개봉한 따끈따끈한 영화인데 사실은 미야케시오 감독님 영화들 제가 다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번 영화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정말요. 특별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거기다가 심은경 씨가 나오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뿌듯한 마음 같은 게 아까 들더라고요. 와, 너무 최고의 찬사를 지금 받아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유, 기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여행과 나날 지금 뭐 말씀드렸는데 일단 소감이 어떠신지, 지금은 개봉 전이지만. 이번 연도 8월 달부터 로카르노 영화제를 네네. 시작으로 해서 이제 부국제에서도 선공개를 했었고 마침내 이제 한국에서도 연말에 개봉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요. 네. 저도 이 영화와 함께 올해는 말 그대로 여행과 나날,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굉장히 이 영화가 저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좀 지니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감개무량한 점도 있고 네, 아무쪼록 한국 관객분들께서는 이 영화를 또 어떤 관점에서 또 어떤 감상을 또 남겨주실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제목이 이제 여행과 나날, 그런 많은 분들이 어떤 로드무비적인 느낌, 대신 여행을 떠난 것 같은 느낌, 이런 걸 기대하실 텐데 잘 감상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이 영화는 보고 나면 같이 여행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름 바닷가와 극 중의 전반부에 나오는 또 심은경 씨 나오셨던 후반부의 그 겨울의 산을 갔다 온 것 같은 느낌? 그 생생한 물리적인 감각이 있어서 어떠셨어요? 그걸 직접 하실 때는 또 엄청 추우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엄청 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많이 춥지는 않았었고 대신 그 여관이 굉장히 추웠었어요. 오히려 실내가? 네, 오히려 실내 촬영이 굉장히 추웠었고 실외는 햇빛도 너무 좋았고 따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이 많이 내리면 오히려 포근하다는 말도 쓰는데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네, 오히려 정말 포근한 분위기에서 촬영을 진행을 했었고 눈이 좀 내렸으면 싶었던 장면에는 눈이 내리지 않고 날씨가 너무 좋고 오히려 눈이 녹아내려서 그래요? 네. 그 따뜻해서. 주위에 있는 눈을 모아서 이제 오히려 그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세팅을 해야 할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었고 이제 봄이 다가오는구나를 이제 촬영하면서 오히려 좀 체감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도 있네요. 그렇군요. 거기가 이제 야마가타현이지 않습니까? 야마가타의 쇼나이라는 곳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니가타, 야마가타 하면 가와바다 야스나리의 설국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쪽이 워낙 눈이 많이 오는 고장이고 저기 산악 지역이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직접 여행한 느낌도 드시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일이지만. 그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의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국경의 터널을 통과하니 그곳은 설국이었다라는 그 구절을 직접적으로 좀 체감했었던 드디어 내가 이 의미를 좀 조금이나마 좀 느끼고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돼 주었던 작품이기도 했었고 저도 사실 일본에서 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주 무대는 도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창 일본에서 활동했던 시기에는 코로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의외로 일본 안에서 여행을 사실 많이 하지는 못했었는데 저도 야마가타현은 좀 처음이었고 정말 눈이 많이 내리는구나 싶으면서도 굉장히 생경하고 새롭고 그 어릴 때 봤었던 러브레터의 그 뭐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나도 이런 설경이 배경이 되는 곳에서 영화를 드디어 찍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기쁨도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이제 종반부 보면 이제 걸어가는 뒷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눈속을 거기 보면 계속 이렇게 헛디디거나 발을 이렇게 네네네. 특히 연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눈이 많아서 그렇게? 그건 전혀 의도한 게 그렇군요. 아니고 네. 사실은 이 얘기를 제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은 원래는 감독님이 삭제했었던 장면이었었거든요. 시나리오상에서. 네, 시나리오상에서 원래는 있었다가 감독님이 없앴는데 네. 제가 의상 피팅하는 날에 네. 감독님하고 미팅하면서 아무도 걷지 않는 눈길을 네. 걷는 장면을 마지막에 다시 좀 살렸으면 싶다고 의견을 내셨어요? 네, 제가 좀 네. 의견을 피력을 했었는데 네. 감독님께서 그때 이제 미팅했을 때 이제 야마가타에는 워낙 눈이 많고 네. 하니까 그 정도 하나 찍는 거는 무리는 아닐 거다라고 그래 일단 한번 찍어놓지. 우리가 찍어보자 해서 이제 찍게 된 장면이었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편집하시면서 이제 고심 끝에 그 장면을 넣었는데 네. 그게 오히려 너무 좋은 효과를 낳은 것 같다라고 하셨었거든요. 약간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네네. 네, 또 그다음에 이제 더군다나 마지막 직전에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정말 각별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장면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하얀 아무도 안 밟은 눈 위에다가 여행 가는 날 제목이 네. 딱 뜨면서 끝나잖아요. 그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이제 네. 비춰지는 눈은 실제 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마지막 장면을 생각했을 때 네. 저는 이 이야기를 옛날에 뭐 이런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네네네. 나는 좀 그런 기묘한 옛날 이야기로 좀 접근을 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좀 미스테리하게 좀 사라지는 네. 이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네. 상상하면서 이제 감독님한테 건의를 좀 드렸던 부분도 있었는데 네. 막상 촬영을 할 때 네. 거기가 사실 사람이 안 거니는 밟을 테니까. 길이 아니고 밭이었어요. 앵글에 안 걸리는 곳까지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네. 15분을 제가 한참을 걸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발이 정말 헛디디고 빠지기도 하고 중간에 으악 하고 소리 지르면서 넘어지기도 예, 하고. 발이 눈에 이제 푹 빠지는 거죠. 푹 빠져서 네. 한동안 거기 나오질 못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이제 롤을 돌리셨는데 이게 완성된 영화를 보고 그 엔딩 씬을 보니까 이 장면이 이 영화의 모든 걸 관통하는 장면으로 다시 탄생해서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미야케 감독님 정말 역시라는 생각을 좀 다시금 하게 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훌륭한 영화, 고전이 된 영화, 위대한 영화들의 모든 것이 다 통제된 것 같지만 거기에 약간 우연히 준 선물 같은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영화라는 게 네. 살아있는 거구나를 그 장면을 찍으면서도 다시금 좀 몸소 체험하게 된 것 같았고 또 한 씬이 있는데 네네.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제가 그 여행지에 이제 당도해서 다리 위에서 강가를 내려다보고 이런 씬에서 모자가 날아가는 씬이 있어요. 네. 그건 정말 우연이에요. 그것도 우연이에요? 예, 모자가 슉 날아가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말씀을 감독님이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와 그렇게 되면 완전 행운이죠 라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신비하게. 바로 슛을 들어갔는데 네. 날아간 거예요, 모자가. 예. 거기다 날씨가 춥고 이러다 보니까 네. 다리 위가 좀 살짝 얼었거든요. 네네. 제가 약간 삑삑해요. 휘청거려요. 그것도. 휘청거리면서도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자칫하면 다칠 수도 있는데 이게 꼭 잘 담겨야 되는데 그 연기하는 순간에 네. 계속 막 기쁜 마음이 많이 들었었던 그런 우연이 네. 많이 좀 따라주기도 했었고 이거는 신이 좀 도와준 네. 장면들 아닌가 하는 싶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야케 쇼 감독쯤 되는 훌륭한 감독이면 바람도 부리는 거 아닌가 이런. 네. 그 세이브한 강풍기 값이 얼마예요? 그때 그 촬영 때는 정말 날씨도 추웠었고 네. 바람도 뭐 강풍기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을 할 정도로.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냥 리얼함도 담겨져 그러네요. 있고 그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한 장면 한 장면이 이렇게 보석같이 또 탄생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좀 이번 영화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화를 찍지 않으면 사실은 갈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야마가타현의 그 시골 마을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여행 영화를 찍어도 배우 입장에서는 일터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엄청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말 여행 가는 기분이 들 것도 같거든요. 여행 가는 느낌이 더 있었습니까? 아니면
물론 당연히 일터지만 어떠셨나요? 일단 제가 가보지 않았던 지역이기도 해서 네. 어쩌면 저도 제가 연기한 그 각본가 이의 마음으로 네. 같이 동행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으로 촬영 현장에서도 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여관에서 묵어본 적이 없었고 생경하고 네. 제가 이번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잡았던 거는 그냥 이렇게 내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을 좀 가감 없이 좀 표현도 해보고 그 감정 그대로 화면에 잘 비추도록 해보자라는 게 좀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뭔가 네. 여느 작품들을 이제 촬영할 때는 여기에다가 좀 포인트를 넣어볼까, 감정을 조금 더 넣어볼까 항상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영화는 정말 말 그대로 흘러가는 듯한 영화이고 그리고 저도 그 물 흐르듯이 그 영화 촬영의 흐름에 제 몸을 맡겼다랄까? 편한 마음으로 네. 촬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8년간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시고 제 생각에는 여행도 좋아하셔야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난 8년간 일본에서 다녀본 여행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데는 어딘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제가 많은 곳을 다녀본 건 아니지만 제가 바다를 좋아해서 이즈반도라는 곳이 있어요. 이즈반도라는 도쿄에서 살짝 떨어진 곳에 있는 그쪽에 이제 바닷가도 보고 여관에 이렇게 묵으면서 뭐랄까 탁 트인 기분도 느끼고 이런 곳들이 또 있구나 세상에는 신비한 느낌도 있었고 많이들 요새 가시는 교토도 교토도 좋았었고 또 도쿄에 제가 주로 많이 있어서 도쿄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동네를 좀 탐방하는 것도 제가 좋아해가지고 뭐 남들이 잘 안 가는 특별한 데 있을까요? 저는 주로 이제 일본의 시타마츠라는 서민들이 사는 동네를 탐방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뭐 아사쿠사 쪽에 이제 동네라던가 우에노 뒤쪽에 이제 야나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일본의 문인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동네를 좀 거닐면서 제가 좋아했던 뭐 나스메 소세키 책을 이렇게 좀 들고 다닌다던가 탐나겠어요. 어디 카페에 들어가서 뭐 좀 책을 읽는다던가 그런 어떤 정취를 좀 느낄 수 있는 곳들을 여기저기 다녀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나간 다음 주부터는 그 지역에 가면 나스메 소세키 소설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한국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괜히 내가 이거 사적으로 물어볼 걸 카메라 앞에서 물어봐서. 야나카라는 동네는 또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도쿄스러운? 제가 가장 도쿄를 떠올렸을 때 그 야나카라는 동네가 가장 도쿄스러운 동네가 아닐까 생각하는 곳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 기회 되시면 들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도 그런 생각이 딱 드네요.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미야케 시오 감독이 지금 현대 일본 영화를 대표하는 그런 감독분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나올 때마다 또 한국에 내한하셔서 또 국내에도 팬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이번에 여행과 나날 같이 이렇게 또 더군다나 그 미야케 시오 감독 영화 중에서도 더 훌륭한 그런 작품에 출연하셨는데 처음에 제안이 왔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이게 현실인가 그리고 저도 미야케 감독님과의 작업을 언제나 꿈꿔왔었고 언제쯤 감독님하고 내가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그 날만을 좀 고대하면서 기다렸거든요. 사실 제가 감독님의 팬이 됐던 거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인데 그때 받았던 그 감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항상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이 주인공인 것 같고 우리의 얘기를 해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게 영화 팬으로서 항상 너무 기뻤고 그리고 감독님의 영화에 제가 참여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였었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른 시일에 감독님과 이렇게 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전 대본을 읽자마자 너무 훌륭한 대본이다. 그리고 감독님이 무엇을 그려내고 싶은지가 저는 사실 다 보였어요. 이미. 감독님께서 영화로서 구현하고 싶으셨던 게 여기 안에 있구나라는 게 좀 전달이 되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대본을 읽자마자 이 작품은 꼭 하게 해주세요. 꼭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미팅을 하면서 제가 수년간
읽은 대본 중에 가장 공감이 많이 되었고 너무너무 훌륭한 대본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전달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셨던. 네. 네. 미야케쇼 감독이 평상시에는 약간 이렇게 차분하시다가 이렇게 웃으시면 굉장히 아이 같은 느낌이 저한테 남아있는데 아마 그런 웃음이 지금 지으면서 네, 그 굉장히 얘기를 듣지 않으셨을까? 영화 얘기를 할 때는 네. 좀 누구보다 소년 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영화를 좋아하실 수가 없고 네. 감독님의 영화에 관한 그런 감상을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다 듣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GV를 그렇게 좋아하는 감독님은 저는 처음 맞아요. 그것도 그래요. 네. 정말 GV 열정적이죠. GV를 하는 게 너무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빨리 관객분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말씀을 정말 진심 어리게 하시거든요. 항상 GV를 떠올리면 사실 긴장을 했던 게 좀 많이 앞섰었는데 미야케 감독님을 통해서 좀 네. 그런 GV를 즐기게 되는 법을 조금 터득하게 된 계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 집이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이가 사실 이제 영화 각본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근데 각본가로서 이제 그 집이에 나와서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 싶은데 영화를 보고 무슨 생각이 떠올렸었습니까? 라는 관객이 질문하니까 私にはあんまり才能がないなと思いました. 저는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극 중에서. 네. 현실의 어떤 GV에서의 기분 같은 것들도 많이 떠올리셨을 텐데 이 장면을 찍으실 때는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대본을 보고 가장 꽂혔던 대목이 그 부분이었어요. 왜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GV를 할 때 사실은 관객분들에게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저는 참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미사 역으로 붙여서 말은 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멀었고 전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요라고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실제로요? 실제로. 네. 근데 뭐 의외네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다 죽었어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요. 저는 전혀 정반대이고요. 네. 이제 매번 이제 GV를 할 때마다 저의 부족한 실력이고 아직도 더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그게 입 밖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리고 관객들 앞에서는 좀 더 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설명과 어떤 촬영장에서 에피소드를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연기한 그 이라는 인물이 정말 솔직한 인물이구나. 자기가 느끼는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외로 되게 용기 있는 자세라고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그 대사에서 제가 크게 이 캐릭터의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뭔가 이 캐릭터는 또 저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다는 거. 네. 그게 저하고는 또 다르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간 인물이지 않을까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극 중에 등장하는 이가 GV에서 말하는 것과 지금 완전히 정반대인데요. 지금 막 말씀도 너무 그쵸? 이 긴 문장을 완벽하게 아니요, 아닙니다. 훌륭하게 전달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은 이 조금 전에 미야케쇼 감독님 말씀도 드렸는데 미야케쇼 감독이 이제 심은경 씨에 대해서 인터뷰하신 구절 중에 그냥 굉장히 아예 그 너무 인상적인 게 희귀한 존재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고 이제 그 감독이 보시기에 거기다가 무척이나 유머러스하고 현장에서 사람들 즐겁게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지적인 면모까지 있다. 사실상 할 수 있는 칭찬의 종류 3가지를 다 하신 거잖아요. 네, 너무. 네, 지적이고 감성적이고 유머러스하다 보면 정말 다 갖춘 건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 분위기라든지 이런 상황이 어떠셨습니까? 이 영화 때.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어서 제가 그렇게 유머러스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고 스태프들하고 함께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융화가 될 수 있게 된 건 저는 감독님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정말로 감동을 받았었던 건 감독님께서 스텝 배우분들 모두에게 편지를 쓰셨거든요. 이 영화는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딘가 내 가슴을 쿵치고 좀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날씨도 춥고 안전에 어떤 위험도 따르니까 그럴 때는 꼭 말을 해달라. 당부도 해주셨고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 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자 이런 식의 어떤 편지를 쓰셨는데 그게 정말 저희를 하나로 묶어주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크랭크인 때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인사를 했었어요. 저는 뭐 연출 파트의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가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게 모두를 이 영화를 통해서 묶어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라고 또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 걸 느낀 거는 좀 이 현장이 처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분위기가 영화에도 그대로 담겨 있지 않나? 네. 그걸 이제 관객들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이제 스태프들 배우 하나하나까지 편지를 다 쓰시면 그냥 약간 무슨 템플릿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편지 내용에다가 그냥 심은경 갈아 끼고 스텝 갈아 끼고 이렇게 해서 다만 손으로 써서 이런 거 아닐까요? 혹시 의심이 좀 드는데. 이게 한 명 한 명한테 했다기보다는 모두에게 보내는 편지를 해서 그냥 이게 거기 다 이렇게 세세하게. 예. 네. 아유, 의심이 많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창작 과정에서 약간 벽에 부딪힌 각본가가 본인이 쓴 그런 영화를 자기가 직접 보고 나서 어쨌건 이제 리프레시든 아니면 벽에 부딪혀서이든 추운 겨울의 여행을 떠나서 거기서 한 허름한 여관에서 겪는 이야기. 근데 여관에서도 뭐 별로 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가장 흥미롭게 이야기하는 영화일 텐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린다면 일단 그 주인공이 이예요. 근데 보통 이제 주인공 이름을 붙일 때도 예를 들면 심은경이라고 하면 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은경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으로 부를 수도 있고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이이고 실제로 극 중에서 이제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거의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그러면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한국에서도 가장 흔한 성씨이기도 하고 극중 설정으로 봐도 이 사람이 영화나 드라마의 그 각본을 쓰는 각본가다. 한국에서 왔다. 그 초반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설정 빼고는 누구의 딸인지 혹시 무슨 지금 연애 중인지 남동생이 있는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우 입장에서 본다면 그 인물을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자유가 무한대에 가까워서 오히려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인물을 어떻게 상상하시고 이 인물에서 가장 중요한 면은 어떤 것이라고 보셨습니까? 이제 역할 연구를 이제 하면서 감독님하고 메일을 주고 받았었어요. 정말 여러 질문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정말 뭐 간단한 질문부터 이라는 인물의 성격, 이라는 인물이 좀 염세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혹시 좀 참고할 만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다자이 오사무 뭐 이랬다가 다자이 오사무는 조금 다른 것 같네요 라고 이제 감독님께서 또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한일의 이제 문인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또 그거 보고 싶네요. 네. 이제 넓어진 그래서 저는 그 이라는 성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죠. 이상. 한국의 이상의 이와 이제 똑같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말을 하고 이시라고 하면 이상이 되니까. 이상이 되니까 왠지 거기서 묘한 어떤 그 비슷함을 느끼게 된다.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한강 선생님의 어떤 이야기들까지도 또 하게 되어서 그런 나레이션 같은 부분은 한강 선생님의 낭독을 좀 참고했던 부분도 있었고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상이 사실은 원래 본명이 김혜경인가 그런데 김혜경 본인 스스로가 이 건축기사로 일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 이렇게 불러서 그렇게 붙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약간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미야케쇼라는 이제 일본 감독과 심은경이라는 한국 배우가 물론 일본에서 좀 활동하시지만 같이 만나서 만든 영화에서 그 레퍼런스로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 나오고 한강 나오고 한다는 게 그럼 그걸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감독이. 제가 알려드렸어요, 감독님. 한강 작가님은 아시겠죠? 물론 감독님 너무 잘 아시고 감독님께서 먼저 한강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서 그렇군요. 저는 제가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작가인 이상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사운드도 비슷하고 뭔가 묘한 어떤 운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묘한 비슷함을 느낀다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신기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주고받으면서 이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어렵지 않게 조금 어프로치를 제 나름대로 역할에 좀 했던 것 같고 저는 보통 작품을 준비할 때 영화 같은 걸 많이 참고를 해서 좀 캐릭터를 많이 구축을 하는 편이긴 한데요.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시각에서
영화를 좀 참고를 했달까? 그 영화는 이제 넷플릭스 영화인 이제 맹크인데요. 맹크요? 네. 어떤 면에서? 제가 연기하는 캐릭터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한번 바라보고 싶었었어요. 네. 그 맹크라는 거기서도 작가는 작가죠. 그죠. 각본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영화를 보면 제가 연기하는 캐릭터와는 좀 다른 결의 또 영화이기도 하고 성격이기도 하니까 막 연기적으로 참고를 했다기보다는 이 내가 맡은 이 이라는 캐릭터는 이 영화를 어떤 관점에서 좀 바라보게 될까라는 그 시점에서 한번 그 영화를 이제 맹크를 좀 참고해서 보기도 했었고 네. 그러면서도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뭔가 저렇게 부딪히고 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저렇게 끝까지 어쨌든 고수하면서 네. 결국은 시민 케인을 만들어내는데 네. 맹크가요. 맹크가. 네. 근데 제가 연기하는 이는 뭔가 타협하는 점도 있는 것 같고 몸도 좀 아팠던 것 같았고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이 일을 또 해나갈 수 있을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끝끝내 쓸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걸 뭔가 그 영화를 보면서 좀 느낀 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좀 그 영화는 그동안에 제가 좀 레퍼런스로 삼으면서 연기적으로 좀 많이 흡수를 하려고 이제 좀 많이 참고를 했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참고를 했던 영화. 이해가 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는 두 영화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 그쵸. 보이지만, 네. 이 한국 관객 입장에서 외국 영화를 볼 때 거기서 한국말이 들리면 귀가 번쩍 뜨이거든요. 물론 극 중에서 한국 출신 일본어를 사용하는 작가로 나오지만, 영화에서 이제 한국어가 들리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이제 내레이션을 통해서 영화가 또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말들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고. 네. 살다 보면 말로는 잘 표현되지 않는 일이 있다. 놀라움과 당혹감이 나를 먼 곳으로 날려보낸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제 미야케 시오 감독이 원래는 내레이션이 애초에 시나리오는 없었다고 들은 것 같고요. 예, 원래는 없었어요. 추가적으로 쓴 내레이션을 이제 사후적인 방식으로 낭독을 부탁하고 무엇보다도 흥미롭게 느껴지는 건 초벌 번역도 심은경 씨가 직접 했다고 들었습니다. 말을 다 고쳐주신 거잖아요. 빨간펜으로 찍찍 그으면서 이런 거 아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랬다기보다는 그 일본어의 의미를 어떻게든 잘 살리고 싶었었고 그 나레이션이 없었는데 감독님께서 촬영을 하시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모습을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하시면서 심은경이라는 배우가 일본어를 할 때와 본인의 모국어를 할 때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모국어를 할 때 뭔가 더 자유를 느끼는 것 같고 자유롭게 이렇게 구사하고 표정도 좀 뭔가 편해진 느낌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좀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한국어로서 제 어떤 이 캐릭터의 심경을 좀 표현을 해보는 걸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셔서 하루 이제 좀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연락이 와서 무슨 일일까요? 이러고 이제 만났더니 이러한 대사를 넣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같이 이제 좀 만져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냥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이제 가져가셨거든요. 일단 그 편집하는 과정에 한번 이제 얹혀보고 싶어서 그래서 핸드폰으로 막 래퍼들이 가사를 막 쓰고 그 자리에서 막 녹음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또 미야케 시오 감독이 또 힙합 좋아하시잖아요. 네, 힙합을 또 좋아하시고 블랙 뮤직에 또 조예가 깊으셔서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뭐랄까 저도 처음 해보는 작업이어서 감독님께 마치 저희가 힙합 음악을 하는 래퍼 같다고 음악 작업을 하는 거 같네.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렇네 이러면서 굉장히 좀 신나 하셨기도 했고 저도 감독님하고 나레이션 작업을 한 게 처음이고 너무너무 재밌었던 배우의 영역을 넘어서 사실상 공동 창작하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진 않았었는데 제 얘기는 돈 더 받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쪽에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 아닌데 저는 뭐 너무 기꺼이 얼마든지 그건 제 작품을 위해서 제 캐릭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니 답변이 너무 진실하고 좋으신데 계속 나만 속물되는 것 같아서 아이고 뭐 강풍 기감 얘기하고 뭐 무슨 받지 않은 돈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BTV 에이닷 어워즈 인기 영화상 투표 이벤트. 올해의 영화 후보 중 한 편을 골라 리모컨 음성 검색 버튼을 누르고 올해의 영화와 영화 제목을 말해주세요.
투표만 해도 다양한 혜택이 가득. 지금 바로 투표하세요. 자, 이 연장선상에서도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 연기적인 측면에서 재밌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극 중에 이제 이기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약간 창작자로서의 어떤 위기에 봉착해 있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좀 가라앉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서 바짝바짝 빛나면서 막 신나는 것 같은 표정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한 2장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영화에서 이제 가장 후반부에 말하자면 일반 영화에서는 그게 에피소드밖에 안 되겠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물고기랑 관련된 사건이 있고요. 돌아와서 상대방은 피곤하기도 하고 허탕치기도 하고 해서 자려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데 혼자서 오늘 우리는 근데 뭐 한 걸까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만큼 이렇게 즐거운 일이 없었던 것 같다. 뭐 그러면서 그 비싼 잉어를 먹으면 맛은 어떨까? 이러면서 혼자 막 즐거워하는데 손도 막 써요. 공중에다가 이렇게. 예. 근데 그 장면을 보면 막 아이스러우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약간 굉장히 권태나 아니면 절망 같은 거 약간 좀 그런 걸 느껴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은 인물인데 그 순간에서는 약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은 그 장면 연기하셨을 때 어떠신지. 그 장면 촬영했을 때 이제 약간 술에 취한 듯한 느낌이 있었고 이제 실제로 그 극 중에서는 마시는 설정인가요? 네, 그 술을 이제 좀 마셔서 약간 네. 취했다. 네. 그래서 말이 좀 이제 조금 많아진. 그러다 보니까 아 솔직하게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하게 되고 네. 저 멀리서 카메라 부검으로 저희 모습이 그럼 어떻게 담길까요? 막 이런 얘기도 막 이제 네. 하게 되고 아 너무 신나 이게 무슨 맛일까요? 막 이렇게 좀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조금 약간 아이처럼 좀 흥분 상태이기도 하고 뭔가 알 수 없는 모험을 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기분에 뭔가 그 순간에는 약간 해방이 좀 되어 있지 않았나. 아직도 어두운 터널 안에 있는 있지만 각오는 있지만 그 순간에 아주 살짝 이 사람에게 어떤 환기가 되어준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좀 펜을 잡고 써보자라고 좀 결심을 하게 된 어떤 계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해석을 했었고 네. 촬영할 때도 저는 사실 대본에 쓰여진 대로 좀 충실히 좀 취해 있고 그리고 좀 아이처럼 신나게 막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이렇게 네. 하는 걸 네. 좀 충실하게 이제 했을 뿐이었는데, 감독님께서 아저씨 한 명 있네? 이러는. 네. 야, 아저씨, 술 취한 아저씨가 있잖아? 이러면서. 네. 근데 아직도 영화를 이렇게 같이 저희가 뭐 시사회나 영화제에서 같이 보면 네. 항상 그 장면에서 크크크 웃으시면서 아저씨잖아, 아저씨! 막 이러시는. 그 장면을 그렇게 네. 감독님께서. 놀리시는군요. 네. 만족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는 그 이야기를 칭찬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네. 최치민 신이치 씨가 이제 그 누워서 그 얘기 듣다가 혼자서 이야기도 잘하는구만 이렇게 약간 근데 딱 그게 감독님 마음인가 봐요. 그 대사가. 이제 트트미 배우님께서 연기한 그 캐릭터는 그 순간에 되게 기분이 좀 안 좋은 설정이었을 그렇죠.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네. 비싼 잉어를. 막 네. 기분이 안 좋고 막 우울하고 딸내미도 오랜만에 만났지만 막 포옹도 거부하고. 포옹도 거부하고 막 뭔가 자신의 어떤 한 일부분이 좀 이렇게 밝혀진 것도 있고 이러니까 괜히 뭐 술 맛도 안 난다 이제 난 잘난다 이러는데 혼자서 말도 없던 사람이 막 야, 이 잉어 무슨 말 그러니까. 얼마짜리일까요? 뭐 네. 무슨 맛일까요? 네. 막 이러면서 야,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막 이러면은 너 진짜 말이 많네 좀 이렇게 되는 약간 그런 안 맞지만 그 안에서 뭔가 또 통하는 유머가 또 좀 네. 잔잔하게 또 흐르는 네. 그런 그 장면을 감독님께서 특히 또 많이 좋아하시고 또 제 역할에 있어서는 후반부이긴 하지만 어떤 전환점을 맞이해주는 어떤 그러네요. 포인트가 돼주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촬영할 때는 나름 굉장히 또 신중하게 촬영했습니다. 네. 최치민 신이치라는 굉장히 알 수 없는 극 중에서 이제 겐조라는 인물인가요? 벤조라는 네. 인물인가요? 근데 그 이름이 나오나요? 어, 이름이 불려지진 않죠. 불려지진 않죠. 네. 근데 이제 그 초입에 아주 살짝 여관 벤조라고 아마 벤조 여관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살짝. 일본어로. 네. 네. 그분을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굉장히 고전적인 일본 배우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터프한 남성 같으면서도 약간 속은 따뜻해서 츤데레 같은 느낌? 한국에서 이제 츤데레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츤데레. 딱 그 말의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이 배우는 사실은 연령으로 따지면 거의 이한 세대가 정확히 차이가 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뻘이잖아요. 그죠. 원작에서는 사실은 이라는 그 캐릭터로 극중에서 돼 있는 게 50여 년 전에 그 츠키 요시하루의 작품 속에서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서 남성이고 네, 맞아요. 또 일본 사람이잖아요. 네. 극중의 설정이. 근데 그것을 심은경 씨를 염두에 두고 감독이 여성으로 심지어는 한국에서 온 사람으로 이렇게 설정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바꿔버리면 사실은 여관 주인과 가뜩이나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거기까지 간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썰렁하고 네.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심지어는 설정을 바꿨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서 공감대가 성별로도 없죠. 없고 네. 나이로도 없고 국적으로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에서 어긋나거나 서로 닿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게 관객들에게 굉장히 어떤 감정을 주는 건데 이 최치민 신이치랑 실제로 이 씨랑 연기하셨을 때는 어떠셨는지. 사실 배우님하고 사전에 만나서 대본 연습을 하거나 했던 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요? 네, 스케줄 이슈도 있었고 일부러 저는- 또 약간 네, 서로 어색하게. 감독님의 어떤 의도도 있을 거라고 어. 생각이 드는데 네. 현장에 이제 첫 촬영 때 네. 가서 리허설하면서 대사를 맞춰본 게 처음이었었고 제가 네. 사실 배우님하고 2019년도에 연극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럼 고면이시군요. 네, 그 연극의 제목이 이제 톰 스토파드 작품의 네. 이제 착한 아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라는 음악극이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9살 소년 역이었고 선배님은 감옥에 끌려간 아버지 역할이었는데 연극에서도 사실 눈을 마주치고 아, 하는 대사는 거의 없었고 네. 서로 관객석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어디 계세요? 이러면 뭐 사샤야 나는 지금 이 감옥에서 살고 있단다. 이 고통을 막 너도 언젠가 알게 되겠지. 막 이런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면서 방백을 하는 거군요. 네. 연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도. 근데 이번 작품에서도 또 뭔가 거리감이 이번에는 훨씬 더 거리감이 있고 서로 공감대도 없는 그런 역할이어서 오랜만에 또 만나서 같이 연기를 하고 현장에서 이 역할을 또 어떻게 또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긴장도 있었는데 첫 촬영 때 리허설 하자마자 그 긴장이 그냥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츠츠미 시니치 배우님의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많이 또 촬영장에서 의지하면서 촬영을 잘 마쳤던 기억이 있어요. 두 사람이 대화할 때 본인이 몸을 어떻게 트는지, 예를 들면 우리 여관에 대해서 한번 글 좀 써주게나 이런 식으로 말을, 사실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서도 그 전까지는 전혀 그쪽을 안 바라보고 엉뚱하게 이쪽 보고 네네. 얘기하다가 살짝 몸을 돌린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라든지 시선이라든지 표정 같은 게 사실은 추치미 시니치 씨 연기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 여행을 떠난 게 애초에 예술이 잘 안 돼서 간 거잖아요. 극중에 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 말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말을 쓰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을 버리고 이미지를 찾는 것 같은 느낌? 손에는 또 카메라를 들고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정말 뭐 지난 세월간 없었던 그런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는 건데 사실은 연기자로서 아역 배우로부터 오랜 세월을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면 더군다나 이렇게 굉장히 폭넓게 양국을 오가면서 이런 순간이 아무리 재능을 타고난 심은경 씨라고 하더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 왜 이렇게 좀 연기가 좀 상대적으로 안 되지라거나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사실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도 네. 그냥 평생 그런 고민은 가지고 가야 하는 건가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라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언제나 항상 어렵고 언제나 넘고 싶은 어떠한 벽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최근 들어서 특히 여행가 나나를 찍고 나서 저도 여행이란 그 제 캐릭터가 연기한 말에서 캐릭터가 도망치는 말에서 해방되고 행위일지도 싶다 모른다. 라고 했듯이 저도 뭔가 그 연기라는 그런 고민에서 뭔가 이 여행가 나날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약간 좀 해방이 됐다, 좀 리프레시가 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 작품을 이제 준비하면서 또 역할을 연구하고 촬영에 임하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 연기만을 잘하려고 애썼구나라는 걸 좀 다시금 느꼈고 네. 내 연기만이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영화 안에서 어떻게 조화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캐릭터를 통해서 어떤 걸 감독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관통하는 생각을 내가 좀 미처 못했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항상 좀 고민스럽고 네. 촬영하는 것들이 좀 어렵고 부담스러웠던 게 아닐까. 네.
그 부분을 좀 많이 이제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느끼게 되면서 감독님과의 소통이 굉장히 무엇보다 또 중요하고 네. 연기를 잘하려고만 하는 것보다 이 캐릭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좀 염두를 해야 되는구나 네. 라는 걸 좀 새롭게 다시금 느끼게 된 그런 계기가 되어준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 영화로 인해서 얻은 게 저도 많으시네요. 네, 캐릭터 E 같이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서 조금 더 해방이 된, 좀 더 가벼워진, 한결 가벼워진, 여전히 그 고민은 계속 되고는 있지만 조금 그래도 한결 좀 편해진 마음으로 이렇게 작품 활동을 또 하고 또 연기에 또 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여행과 나날에 관한 이야기에서 제가 또 이제 그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로 킬러스에서 네. 한 영화에서 4편의 영화를 연기하신 거지 않습니까? 대화력을 하신 모습도 네. 봤고요. 또 올해 또 다시 일본 영화에서 지금 또 여행과 나날로 네. 제가 볼 때 대표작 중에 한 편을 찍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좋은 영화로 좋은 연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2편을 이렇게 하셨는데 극장 가는 거를 굉장히 좋은 습관처럼 하시는 그런 분들 사이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꿰서 보게 되지만 극장 1년에 한 2번 가시는 분, TV에서 보시거나 OTT로 네. 보시는 분한테는 최근에 심은경 씨의 활약들을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심은경 하면 떠오르는 건 아직도 뭐 그죠. 선이라든지 선이, 수상한 그녀. 수상한 그녀 같은 이제 데이트작이고 두 영화사에서 소위 날아다니셨잖아요. 찾아보니까 써니 때 17살이셨더라고요. 예, 촬영할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야, 그럼 미성년자에다가 또 수상한 그녀에서 그렇게 능청한 사투리로 또 할머니 역할 하셨는데 그때 20살이셨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이제 그 당시에도 영화평하면서 이제 동세대 없는 배우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는데 그 두 영화에서의 그 심은경 씨는 장르 영화에서 가장 본인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배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배우였는데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좋은 연기는 10여 년, 10한 2, 3년 전의 연기랑 어떻게 보면 연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같겠습니다만 달라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다른 쪽에서 빛을 발하고 계시고 갭에 대해서 어떤 관객들은 약간 놀라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수상한 그녀를 이제 찍고 나서 제가 좀 슬럼프에 왔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좀 네. 지금 뭐 여쭤보면 왜 그러나요? 더군다나 수상한 그녀처럼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은. 일단 너무 많은 큰 사랑을 많이 받았었고 저도 사실은 그 수상한 그녀를 떠올렸을 때 이 연기를 다시 할 수 있냐 그러면 저 못합니다. 다시 할 수가 없고 네. 저도 그때 제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연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20살이었기 때문에 가감없이 좀 제 자신을 던져서 할 수 있었던 연기였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황동혁 감독님께서 이제 만들어주신 그런 촬영 분위기들 그런 부분에서 힘입어서 좀 정말 아무런 어떤 벽을 느끼지 않고 가감없이 그렇게 오두리라는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었는데 네. 성인이 되고 첫 작품으로 너무나 큰 대박이 났고 그때부터 좀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는 현장에서 느껴서 뿜어내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만 생각했었어요. 한마디로 굉장히 감정적이었죠. 연기를 대하는 게. 그리고 제가 연기에 임할 때 항상 감정만을 우선시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작품을 찍을 때 이게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작품을 만약에 주인공으로서 이끌어 가려면 절제라는 것도 필요한 거고 어느 부분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연기 안에서. 네. 근데 저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저는 아카데믹하게 연기란 게 이런 거고 그런 걸 차근차근 배워서 한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어릴 때 연기학원을 다니다가 어떤 기회에 오디션을 됐는데 붙어서 그냥 바로 현장으로 그냥 이렇게 투입이 된 현장에서 연기가 무엇인지 영화 촬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몸소 이제 배운 사람이다 보니까 네. 제가 뭔가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는 어떤 시각이 많이 부족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를 좀 회상하면. 그 부족함이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항상 하는데 나오는 작품들을 보면 너무 많이 부족한 걸 저도 많이 느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지만 저 자신도 그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내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하지? 정말 그 이상의 대사대로 난 재능이 없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다른 걸 해야 되나? 연기를 포기해야 되나?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마지막 깁스같이 막 내가 이제 연기를 그만둬야 될 때가 이제 막 다가오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막 이제 내가 계속 어릴 때부터 해왔던 건 난 이거밖에 없는데 연기 이외에 내가 다른 걸 또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막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한참 골몰하고 있다가 그냥 문득 근데 나는 현장에서 어쨌든 연기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 마음만으로는 어떻게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도 해도 되지 않을까? 이 마음, 나 재능이 없더라도 그 생각이 좀 다시금 계기가 돼줬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서 네. 하는 그 마음? 네. 그러니까 결국 저도 인정도 받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고 네. 연기를 막 제일 잘하는 막 유일무이한 그런 배우가 되는 게 저도 꿈이었었어요. 어릴 때. 근데 너무 그거에만 제가 빠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과 무엇을 감독님께서 또 표현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런 소통을 내가 좀 많이 하지 못했었구나. 그때서야 좀 그런 것들이 좀 다시금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좋아하는 마음이 이렇게 그래도 간절하고 나는 그래도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때가 너무 행복한데 그 마음만으로는 어떻게 계속 할 수 없는 걸까? 라는 어떤 그 생각이 다시금 계기가 돼서 다시 일어서고 여러 가지 좀 시도를 좀 네. 해보게 된 계기가 되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좀 되게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그런 생각은 보통 한 17살의 써니, 20살의 수상한 그녀를 찍고 그런 연기로 오랜 세월 이 관객들을 사로잡고 사랑을 받고 이러면서 한 47살쯤 됐을 때 한 30년쯤 지나서 영화 한 37편쯤 찍었을 때 해야 되는 생각 아닌가 싶은데 그 생각을 17살, 20살 때 더군다나 그 영화 두 편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평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영화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영화지만 그 심희경 씨 연기나 재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20살 때 그런 생각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조숙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냉정하게 보거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사실은 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저는 이제 뮤지션 이상은 씨 경우가 생각이 지금 막 나는데 네. 그분도 이상이네요. 근데 이상은 씨의 경우는 초반에는 굉장히 발랄하고도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귀여움과 당당히. 자연스러운 타고난 재능과 이런 걸로 사랑을 받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음악을 하시면서 과거의 음악과는 또 다른 뮤지션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본인의 태도나 수료하는 방식도 지금하고 약간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사실은 이상은 씨 담다디도 좋고요. 나중에 리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셨던 뭐 공무도화가 이런 노래들도 좋고 다 좋거든요. 뒤를 좋다고 해서 앞쪽을 부정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은경 씨도 사실은 지금 연기하시는 것과 과거 연기를 비교를 하면 저는 다 좋거든요. 써니의 그 빙의된 모습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과한 연기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전 세계 누가 심은경 씨처럼 연기할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또 이런 또 네. 다른 쪽에서 깊고 그윽한 쪽으로 우리를 또 사로잡으시잖아요. 근데 그 시절을 생각하시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약간 달리 생각하시는 면모 말고 어떠신가요? 왜냐하면 관객들은 그 모습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예, 아직도 수상한 그녀를 언급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제가 한때는 코미디 연기를 잘한다라는 그 말이 사실은 되게 부정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코미디 연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기, 이게 장르마다 다 역할이 또 제각각이고 물론 어렵지만 코미디 연기는 저는 상상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고난이도의 연기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코미디 연기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렵고 여느 작품보다도 찍었을 때 굉장히 연기적으로 막 생각을 하고 뿜어져 나오는 그런 에너지나 이런 게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장르인데 내가 과연 그 연기를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난 모르겠는데 사실 수상한 그녀를 봐도 왜 저렇게 했지? 막 이런 것도 보이고 그리고 다시는 저런 연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써니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혼란이 제 안에서도 이제 어린 나이 때 좀 있었지만 지금 평론가님 말씀을 이렇게 또 들으면서 요즘 그 영화에서의 나 자신 그 연기도 내 일부구나. 네. 그거를 부정하면서까지 나를 막 바꾸려고 했었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했었고 물론 그런 과정들이 누구한테나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찾아왔던 거고 지금 이제서야
부정하는 마음이 조금 이게 좀 사그라진? 막 무한한 긍정과 막 부정도 하지 않지만 그냥 그 일부러 저도 이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궁금한 게 사실은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10여 년 전의 연기와 지금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꼭 질문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아니, 저렇게 연기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우리는 더 한국 영화에서 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왜 저분이 일본 영화에서 저렇게까지 하실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난 8년간 일본에서 굉장히 큰 성과들을 거두셨잖아요. 이번 여행과 나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2019년, 20년 이때 신문기자로 일본 아카데미에서 또 최우수 여우주연상 받으셨잖아요. 네. 이것도 굉장히 큰 일이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일본 영화계에서 단순히 한국에서 와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배우 이상의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두셨단 말이에요. 물론 한국 영화를 활동 안 하시는 거 아니고 지금 드라마도 찍으시고. 전혀 그런 그런 작년에 건 킬러스도 아닙니다. 찍으시고. 근데 그냥 보기에는 어쨌건 약간 일본에 조금 무게중심이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렇게 상대적으로 특히 이제 2017년부터 몇 년 정도를 그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실었던 마음. 네. 그 다음에 현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큰 어떤 본인의 계획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무게가 좀 실렸던 거는 사실은 너무 좀 들으시기에 참 단순하고 어쩔 수 없었구나라고 생각이 또 드실 텐데요. 네. 그건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코로나요? 예, 제가 일본에서 일을 이제 계약을 하고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게 2018년도 때부터였는데 네. 신문기자라는 영화가 2019년도쯤에 이제 공개가 되었고 네. 2020년도 때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제 3월 달에 있어서 그때가 딱 코로나 막 그럴 때네요. 네. 딱 정말 위태위태했을 때 제가 입국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저희 가족한테도 시상식 마치고 금방 올 거니까 다녀올게 하고 간 게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어요? 제가 못 갔어요. 2년 동안 나가질 못했어요. 20년도 때 그 일본 스케줄이 미리 소화하셔야 있었는데 되고. 네. 그걸 소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한국에 나가면 일본에 들어오질 못해서 그냥 계속 체류를 하고 있어야 했던 그런 어떤 상황이 일본 영화계는 무슨 복이에요, 그게. 네. 제가 너무 네. 너무 큰 상을 또 받기도 했고 너무 큰 기회를 감사하게도 좀 얻게 되었던 것 같고요. 신문기자라는 영화를 통해서 또 블루아워라는 블루아워도 영화도 한국에서 있었고 개봉했죠. 네. 네. 즉 그런 어떤 감사한 작품들이 일본 활동 초반기에 좀 찾아와 준 게 네. 너무너무 저한테 있어서는 큰 어떤 계기가 돼주었고 네. 또 참 운이 좋았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네. 그 작품들을 좀 계기로 해서 이제 일본의 이제 뭐 드라마라던가 이제 이런 여러 작품들에도 좀 이렇게 모습을 비추게 됐었는데 그 2년 동안 사실 한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물리적으로 되지가 않아서 일본에 아예 넘어간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좀 보시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었고 그 상황 안에서도 한국 작품을 계속해서 모색을 했었고 어떻게든 한국에서도 좋은 작품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한 이제 2년 뒤에 코로나가 좀 풀리게 되면서 이제 아직은 개봉하지 않았지만 최국희 감독님의 별빛이 내린다라는 이제 작품이 있어요. 아직 네네. 개봉이 안 됐고요. 네, 개봉이 아직 네. 안 됐는데 이솜 배우님하고 옹성우 배우님하고 같이 호흡을 맞췄던 청춘 영화인데 이제 그 작품을 좀 계기로 해서 한국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었죠. 지금은 좋은 작품이라면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어디서는 한다 이런 생각? 네, 전혀 가리지 않고 네. 지금은 제가 촬영 때문에 한국에 있는 빈도수가 훨씬 더 많고요. 요새는. 네. 그래서 좋은 작품이라면 어느 나라나 상관없이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행과 나날로부터 시작해서 10여 년간의 활동에 대한 속 깊은 생각을 또 너무 솔직하게. 아닙니다. 네. 또 코로나는 전 사실 몰랐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간단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까지 굉장히 저희 속 시원하게 저희 궁금증을 풀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행과 나날에 관해서 또 배우가 어떻게 또 이런 점에 대해서 또 직접 이야기를 하면 관객 입장에서 솔깃할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출연하신 분의 입장에서 이 영화가 어떤 의미에서 보시면 더 아마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영화를 완벽하게 이제 설명하려면 사실 미야케 쇼 감독님이 옆에 좀 계셔 주셨으면 네. 더 풍성한 좀 설명이 되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살짝 있지만 네. 제가 좀 대변해서 감독님의 어떤 의견과 이런 걸 좀 조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는 체험의 영화라고 하셨거든요. 눈으로 듣고 귀로 보는 그러니까 오감으로 영화를 온전히 좀 느낄 수 있는 관객들로 하여금 체험의 영화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그 말인즉슨 저는 제가 연기하는 그 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겹쳐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겹쳐볼 수 있는 그래서 같이 여행을 하는 그런 기분이 또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소리의 질감이라든지 화면의 질감 네. 눈의 색깔, 네. 파도의 이 넘실거림을 직접적으로 그 큰 스크린을 통해서 느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하여금 이 영화가 어떤 체험으로 남게 되셨는지 꼭 그 감상도 많이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말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 영화가 어떻게 또 해석이 또 많이 달라질 수 있기도 하고 여러 의견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많이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막 설명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그 나름의 감상을 꼭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금 영화가 왜 존재해야 하고 그리고 이 영화가 이 관객들로 하여금 주는 어떤 힘을 다시금 느끼게 될 수 있는 그걸 좀 직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주었으면 싶습니다. 네.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바로 딱 처음 든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이제 고전이라는 건 결국 시간을 견뎌내는 영화일 텐데 네. 그런 고전 영화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시간을 견뎌내는 원초적인 힘 같은 게 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서 아마 그런 부분이 네. 충분히 묻어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면 아마 댓글들 쫙 달릴 텐데 제 생각엔 그 한글 댓글 다 일일이 일본어로 번역해가면서 미야케 쇼 감독님 보실 것 같아요. 아마 저희 댓글들. 그 배급사 쪽에서 네. 번역을 예. 벌써부터 해주셔서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즘 사실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번역도 너무 쉬우니까 실제로 이렇게 외국 댓글들을 확인하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런 장면에서도 흥미롭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그 영광